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큰 시각에서 거대한 투자로 상방이 무한대로 뚫려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 박세암의 결정적 투자 박결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지가 될 겁니다. 자, 시장의 그루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투자 아이디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더원 프로젝트의 홍성학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장중에 잘 안 나오시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요. 그러게 오랜만에 그러게요.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귀한 시간인 만큼 오늘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대표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대표님 표정은 아주 좋으십니다. 네, 뭐 시장이 뭐 매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신경 쓰면 제명이 못 살죠. 그 대표님께 들어보고 싶은 게 아마 작년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서 이런 시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건지, 끝물인 건지 아니면 정말 기회인 건지. 보통 돌파구가 있는 시장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장이 좋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계속 좋지는 않죠. 좋았다가 내렸다가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좋을 때 돌아서 처음 경험해보는, 시장이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들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들이 지금 현재 구간인데 처음 경험해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죠. 특히 뭐 최근 올해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다가 1월 연초에 1월 8일, 11일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는 상태.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처음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 오늘 뭐 아침에 뉴스에는 뭐 458만 명인가요? 주주가? 그 정도 10분 중에 한 분은 삼성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면서 삼성전자는 잘 될 거야. 뭐 삼성전자가 잘못될 일 없어. 그렇죠. 그런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확신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내가 삼성전자 외에 목을 매달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외에는 단문지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다른 쪽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니 어떤 종목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막 내려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을 둘러싼 주변 뭐 매크로 지표들, 뭐 미국 시장이나 뭐 유명한 분들, 뭐 파월 의장이나 우리나라 뭐 하는 위원장이나 뭐 등등 이런 분들의 얘기를 뭐 종합해서 막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저것 때문에 어렵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안 좋다, 뭐 등등 얘기를 들으니까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흔들립니다. 혼란스러운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날은 괜찮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빠지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 어렵다고요? 예, 시장은 어렵지 않고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아, 그렇습니까? 특히 작년에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주식이 굉장히 쉬웠죠.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외생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드랍을 하고 난 후에는 다 올라가거든요. 시차만 둘 뿐이지 다 올라가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거나 사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벌기가 좋아요. 생각 없이 사면 올라가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주식을 잘하는구나 생각하고 올해 주식을 샀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원위치에 있던 게 일시적으로 드랍을 해서 자기 자리 찾아온 후에는 그때부터는 옥석이 구분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옥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식시장의 바로미터는 회사의 실적이거든요. 실적들이 모여서 경기로 이연결되는 것이고, 결국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 뭐 돈을 잘 버는 회사와 돈을 덜 적게 버는 회사의 구분이 되겠죠.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속속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느냐, 잘 알 수도 없고, 또 정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커버하는 커버리지 종목들도 굉장히 큰 종목들 중심으로 되어 있죠. 작은 종목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특히 시장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종목들은 커버리지의 대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큰 종목들만 가지고 정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얼마나 큰 회사인가요? 그런 큰 회사만 보다 보니까 실제 작은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진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정보를 뭐 또 접할 어떤 그러니까 없는 거죠, 기회가.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보를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 통로가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정권회사 가서 정권회사 직원들, 요즘으로 말하면 PB분들한테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정권사 계좌도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죠. 그리고 소액 투자자분들이 정권사 PB분들하고 상담이 불가능하죠. 또 정권사 PB분들이 주식에 전념해서 뭐 애널리스트들처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자산 관리를 하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제대로 된 상담, 기업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의 통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책이나 보는데 여기 대체적으로 큰 놈들만 가지고 큰 놈들이 죄송합니다. 큰 주식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삼성자, 예. 삼성자, 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 수가 2,000개가 넘고 3,000개 육박하는 이 시대에 몇몇 개 종목이 시장을 전체 대변하는 건 아닌데 현재 그게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 종목들이 부진하니까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 500조로 가정을 하면 시가총액 1조짜리 해서 500개가 움직여야만이 삼성전자 하나하고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삼성전자 하나가 움직이는 동안에 사실 이 500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묻혀 있는 거죠. 네.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예. 움직이고 있으나. 예. 그러니까 올해는 그 제대로 된 업황의 그 산업 자체가 발달하고 산업이 예.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예. 작년에 주가 움직이던 전체적으로 올라오던 어떤 상황과는 완전히 벗어나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이고요. 이미 2차 전지 쪽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뭐 코스모 신소재나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은 올해 주가 상승률이 벌써 4배 이상 올랐어요. 아, 올해요? 올해 들었으면 이야.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예. 그 기업 분할한 후에 6만 원, 7만 원대 있던 게 지금 10만 원 넘어갔죠. 에코프로 BM 코로나 터졌을 때 4만 원 했던 게 이번에 3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제 잘 모르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게 5천 원 저점 기록했던 게 최근에 5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최근에는 코스모 신소재 뒤를 이어서 코스모화까지 막 불을 붙고 있고 오늘도 아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궁극적으로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좋아질 회사들,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이 어떠냐를 얘기하면 시장이 너무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렵냐? 단순히 주식시장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주식하러 들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제일 먼저 뭘 보나요? 차트 공부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이평선이 어떻고 차트 눌림목이 어떻고 맥점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세상을 안 보고 차트만 보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세상은 그쪽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2차 전지가 좋다라고 하는 건 이미 수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2차 전기차가 대세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원년은 올해부터예요. 이제 길거리에 전기차가 많잖아요. 몇 년 전에는 외국을 나갔어야만이 전기차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 국내에서도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시작 단계거든요. 아직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에서 이제 한 5%까지밖에 안 올랐어요. 전기차가 결국 2030년 지나서 100%로 대체되겠죠. 주가는 언제까지 많이 올라가냐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마켓쉐어가 한 10% 될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10%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전기차와 관련된 회사들 중에 도태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시장 파이가 커지니까 참여자들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참여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건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고 경쟁이 심화되면 마진이 낮아지는 거죠. 지금은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독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소재와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뭐 지난 올 초에 뭐 폭스바겐에서 배터리 내재화하겠다. 뻥이거든요. 자기들이 내재화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를 필요로 한데 배터리 제조회사들한테 내가 좀 싸게 구입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다른 표현을 쓴 거죠. 예. 결국은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한국 기업들이 기회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계속 독점하는 상황이 계속 가는 거죠. 삼성, SDI. 우리 없이는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내재화는 무슨 형식적으로는 한국이 어리지만 걔들이 어리예요. 우리는 어리지만 갑 같은 을.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갑. 우리는 배터리. 갑이고 걔네들이 내재화할 때쯤 되면 우리는 코스트로 다운시켜서 마진 자체가 게임이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차트상으로 이격도 계리가 뭐 과열됐다 의미 없어요. 애국심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 얘기해 주시는 줄 알고 지금 너무 찔리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 얘기하시는데요. 예. 저도 10년 넘게 시장을 봅니다만 정말 지금처럼 어려웠던 시장이 또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시장은 항상 지금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이 항상 저도 32년 됐는데 항상 오늘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오늘이 힘들어요. 왜 오늘이 힘들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오늘이 힘들지? 내가 오늘 돈 벌려고 욕심을 내거든요. 오늘 돈을 벌려고 욕심을 내니까 오늘이 힘든 거예요. 오늘 돈 벌 생각을 버리고 내일 모레 한 달 후, 2달 후, 석 달 후에 돈 벌 생각을 하면 오늘 좀 편안해지겠죠. 그럼 더 힘들어져죠. 우리 내일이 없거든요. 1시간 뒤도 없는데.
내일은 계속 와요. 내일은 오고 모레도 멀리 오고. 오라고요? 예. 아니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큰 그림을 큰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지금 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실시간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의 범위를 그렇게 가져가기 사실 되게 쉽지 힘들죠. 않습니다. 쪼잔해집니다. 예, 마음이. 돌을 닦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짧은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내 시야도 좁아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범위도 되게 작아져요. 단타를 하려고 마음먹고 단타를 들어가면 1% 벌기가 힘든데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면 10% 벌기가 쉬워지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오늘 방송 재밌네요. 아, 그죠? 대표님, 자주 나와주세요. 아,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매일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매일은 저랑 뭐- 대화가 좀 아, 되시니까. 그래요? 저는 저 시골에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세요? 2시간 반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중에 나와주십시오. 그럴까요? 네. 고정입니다. 뭐, 대표님 고정. 아니, 다른 분들 오늘 좋아하시면 시청자분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좋아하시면요. 결정됐습니다. 자, 네, 오늘 엄청 거물을 모시고 네. 계속 저기 제 2차 전지 얘기가 결국 얘기의 핵심인 것 같으니까 계속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기회가 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와 같은 큰 성장성에 있는 기업은 여전히 살만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안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가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많이 올랐다. 시장에 있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주가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 그 예.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팔았을까요? 대부분이 팔아요. 조금 올라가면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못 사죠. 그럼 구경해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많이 올랐대, 많이 올랐대, 많이 올랐대. 너무 올랐네? 남의 얘기죠, 늘. 네, 너무 올랐네? 그러고 주가가 더 올라가면 저는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쳐다보면 안 돼. 그런데 더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지금이라도 더 올라갈까 하면서 따라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장투가 되는 그러다가 거군요. 어제같이 비자발적인 장투. 중간중간에 드랍 현상들을 만들어내죠. 늦게 따라붙던 사람 정리시켜주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다시 다져가고 또 붙여주는. 업황이 살아있는 회사들은 계속 가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부상한 업종이고요. 수면 위로 완전히 부상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종목들이고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종목들을 봐야죠. 뭡니까? 새롭게 부상하는 종목은 예.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세상은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AR과 VR이 10년 전부터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고 새롭게 진행해 왔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제페토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잖아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하루 1일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 그 게임 안에서 만들어진 게임 속의 게임이 100만 개가 넘고 그 게임 속에서 활동하는 순수하게 전업으로 활동하는 개발자가 1일 50만 명이래요. 계속 확장되고 있죠.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다양한 게임 업체들,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 회사들이 새롭게 진출하는 분야가 메타버스잖아요. 결국 메타버스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느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 태동한 상태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가는 회사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가는 관점에서 이걸 비즈니스화 시키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회장이죠. 네. 저커버그 회장이 최근에 계속 발표하면서 페이스북을 SNS에서 메타버스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입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양반이 지금 현재 페이스북 갖고도 잘 먹고 잘 살고 회사도 잘 나가는데 왜 메타버스로 전환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저커버그의 생각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구글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구글을 절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메타버스 페이스북은. 그렇죠. 페이스북은 소통의 지금으로서는. 장소지 검색의 공간 아니잖아요. 근데 광고 시장에서 검색을 통해서 구글이 광고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물론 페이스북도 가져가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후에 구글보다 자기들이 먼저 선점해서 메타버스 내에서 광고 시장을 다 독점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독점하겠다. 구글을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저커버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빌 게이츠 회장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회사들, 그렇게 크게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쪽 비즈니스를 미루고 나가면 걔네들이 가다가 실패하면 끝나는 거겠지만 실패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이게 한두 달 만에 끝나겠어요? 1, 2년 만에 끝나겠어요? 실패한다 하더라도 3, 4년 이상 간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엄청난 리레이팅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가 딱 3개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된 VFX와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메타버스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형태는 없지만 가능성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주가만 보면 많이 올랐다 싶으니까 또 적절하게 조정받고 있는 중이고 굉장히 큰 기회들이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달리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 돈을 버는 회사들은 계속 벌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벌고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안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과거 시장에도 그대로 존재했었거든요. 99년도 IT 버블이 터질 때도 IT 종목들만 올라갔지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엎드려 있었고요. 2006년부터 시작된 산업재 종목들이 올라갈 때 산업재 종목들이 50배씩 올라가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그냥 납작 엎드려 있었어요.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선별돼서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네. 저희 호우날두님께서 메타버스는 제2의 2차 전지다. 꼭 2차 전지라고 할 수 없지만 새롭게 생성되는 새로운 산업이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나중에 잠깐 유행하다 없어질지언정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게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큰 기업들이 그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드라이브를 거는 초기 국민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 시장을 확장하려고 할 때 틈새 시장에서 실질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돈을 벌겠죠. 작은 회사들. 네. 자, 대표님, 저희 그 박세암의 결정적인 투자를 박결투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뒤에는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볼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방송 컨셉에 대표님이 찰떡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어떠세요? 금요일이요? 예. 네, 금요일 좀.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해야 되나요? 매주 금요일 홍성학 대표님께서 고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제 거대한 투자, 결정적 투자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요?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처음 뵀는데 잘 통하네요. 네. 저랑 너무 잘 통하시죠? 네. 왜냐하면 저도 거대한 거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큽니다. 몸도 네, 크고. 컨셉이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도 결정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원 프로젝트의 홍성학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